어제 속보로 전해졌다시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갑자기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정확한 고발 이유와 그 배경을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현재 국정원에선 고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라는 말보다 국정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전반에 걸쳐 일어난 대북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정원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원장을 국정원이 고발한 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제 소식을 접하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바람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임기 2달 동안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니 이에 답답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얼마 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 도처에 깔려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즉 문재인의 그림자를 먼저 제거하는 일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에 나름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 결과 검찰이 2-3번에 걸친 인사를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군도 주요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어제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경찰도 새로운 경찰청장을 지명하면서 정상화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중요 기관인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죠. 감사원이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문재인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공공기관 감사국의 A 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곳 한 군데가 남았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국정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문정권 5년 동안 국정원에 대한 걱정 참 많으셨을 텐데요. 속된 말로 간첩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국정원이 간첩들과 어울린다는 볼멘 소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많았던 국정원이 국정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신호탄이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의 두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게 왜 신호탄인지 잠시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알려진 대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가 적용됐고 서훈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고발된 두 전직 국정원장 중 박지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 박지원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1급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지원 전 원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첩보 또는 기밀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정보 당국들이 다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이 됐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지만 그날 밤 9시 반경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새벽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요. 그 다음 날인 24일 오전 군과 해경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지 3일 만에 월북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월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까요? 여기엔 군이 확보한 첩보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이 확보했다던 즉 이 씨의 자진 월북의 근거가 된 그 첩보가 전권에 불리한 내용들이 삭제된 첩보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이대준 씨의 실종이 월북 가능성으로 변하던 23일과 24일 군이 확보한 기밀 정보들이 상당수 무단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첩보이고 어떤 곳에서 삭제가 됐느냐? 합참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되어 있는 군사통합정보처리 시스템 밈스에서입니다. 23일과 24일 사이 밈스에서 20여 건의 1급과 2급 정보가 삭제됐다는 것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는 밈스에서 상당수 정보가 삭제됐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공개되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되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박지원 전 원장은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보 자료들이 국정원 자체 첩보인지 아니면 앞서 설명해드린 밈스에서 전달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첩보를 정권에 유리하게 취사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첩보를 삭제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중범죄입니다. 저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월 정치권에 큰 논란으로 번졌던 일이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의 컴퓨터 교체 문제로 야당과 국정원이 한바탕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먼저 행정정보 폐기에 나선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서버를 열어 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자기들은 국정원 서버를 열어 전 정권 수사에 활용해 놓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버를 교체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박지원과의 관련성은 없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여러모로 주목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체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요. 때문에 국정원의 고강도 조직 쇄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국정원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문정권에서 북한과 관련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복세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관계 전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거나 물품, 금전 관계 등이 오간 건 없는지, 북한의 우리 비밀이나 정보가 흘러들어간 건 없는지, 또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국익에 해를 끼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 등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던 시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당시를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당시 급박하게 북측 인사들이 드나들었고 또 청와대와 국정원 인사 등과도 접촉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맨입으로 절대 뭔가를 내주지 않고 맨입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우리 측에서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것은 정말 합리적 의심이죠. 제밖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싱가포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성사과정 등에서도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는지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과 경찰, 검경은 이재명을 잡고 국정원과 군은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